스왓은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의 머리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 도구입니다. 내적인 면을 분석하는 강점, 약점 분석과 외적 환경을 분석하는 기회, 위협 분석으로 나누기도 하며 긍정적인 면을 보는 강점과 기회, 그리고 그 반대로 위협을 저울질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영자는 회사가 처한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CPND 분야별로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려 합니다. 현재 엑셀 관련 컨텐츠의 성공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우선 컨텐츠 분야에서 성공한 모델을 찾아 수합 분석을 통해 벤치마킹하여 우리가 제작하게 될 컨텐츠의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컨텐츠를 선택해서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다른 사람과 겹치면 어떻게 하냐고요?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다른 분석은 놓쳤던 내용을 서로 보완해 줄 테니까요. 그래도 10명이 한 개의 컨텐츠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개의 컨텐츠를 2명까지만 허용하려 합니다. 제가 분석한 비트세이버를 시청해 보시고 이와 같이 PPT와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발표 내용에는 수학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분씩 10분 이내에 발표를 하고 Q&A, 토론 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5주에서 7주차까지 3명에서 4명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어떤 컨텐츠를 분석할지 과제로 제출해 주세요. 그럼 스팀과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에서 VR로 1등을 지속하고 있는 비트세이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If you wanna escape with me, come take my hand. Let me show you another way to a better land, a better land. VR 컨텐츠 중에 성공한 컨텐츠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R 컨텐츠를 이용한 게임의 사례인데요. 이 게임은 성장하지 못하는 VR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한 중요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VR 게임의 치명적인 단점인 복잡함과 이동의 불편함을 없애고 VR 기기와 컨트롤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VR 유저들이 단순하게 즐길 수 있는 리듬 게임이 인디 개발사에서 출시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킬러 타이틀이 부족했던 VR 시장의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오큘러스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적극 도입함으로써 플랫폼을 넘어 시장 활성화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비록 서비스 언어가 영어이지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비영어권에서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국내 유저들도 상당했습니다. 옛 아케이드 게임장과 같은 오락실의 DDR처럼 주류가 될 듯 했습니다. 강한 임팩트를 전달하는 유튜버 영상을 통해 적은 마케팅 비용에도 크게 성공할 수 있어서 인디 개발사로서는 큰 시대적 이득이었습니다. 영상 속에 임팩트 있는 비트 음악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멤버 중 뮤지션이 있어 이런 음악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게임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왼손에 붉은 라이트 세이버, 오른손에 푸른 라이트 세이버를 들고 있는 화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약 반대로 나왔을 경우 거울 모드를 걸거나 컨트롤러를 바꿔 잡아야 합니다. 화면에 붉은 블록이 나타나면 몸을 피해야 합니다. 게임을 즐기는 방법은 화살표와 색에 맞춰서 베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정면에 흰색 게이지가 있는데 이 게이지는 노트를 정확히 벨 때마다 차오르고 놓치게 되면 줄어듭니다. 게이지가 다 다르면 게임 오버, 좌측 설정에 실패 없음을 켜면 게임 오버는 막을 수 있지만
페널티가 부과된 채로 랭킹에 등록이 된 게임입니다. 주로 게임은 앉아서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손목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는 정도의 제한된 신체 활동이 표준화된 것이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이런 시점에 온몸을 이용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게임 업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거실에 설치해 아이들과 즐기고 있습니다. 땀을 흘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난이도는 쉬움, 보통, 어려움 또는 경험자 모드 또는 이를 섞은 모드로 나눠져 있는데요. DDR처럼 도장 깨기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요소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컨트롤러, 즉 조작법이 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기존의 VR처럼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수십 개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한 배기 동작을 가지고 즐길 수 있습니다. 머리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은 의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터랙션을 위한 다양한 버튼, 스틱, 트리거 등은 VR 게임의 방해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배기, 즉 휘두르기만 하면 된다는 IT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단순한 리듬 게임인 것입니다. HMD와 두 개의 컨트롤이라는 표준 또한 이 게임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메뉴의 구성도 간단하고 직관적이게 구성하였으며 플레이 화면도 콤보와 X 표시만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UI도 필요한 요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유저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렵지 않게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VR 플랫폼 시장을 넘어 다양한 장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케이드 게임장에 설치되어 일반인들도 쉽게 VR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도장 깨기 유행도 다시 일어나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유명인의 배틀 게임이 방송으로 나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유명세에 있는 유명 게임의 게임 캐릭터를 아바타화하여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적으로 스왑 분석을 화면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회사가 작아 인력과 자본력이 뒷받침이 어려웠고 대중화되지 않은 VR 시장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VR 장비의 고비용과 이미 리듬 게임이 많이 등장한 상태였고 기술의 난이도가 낮아 카피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조작성을 가지고 신체 운동을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 언어 장벽을 낮추고
임팩트 있는 음악 구성과 컨셉 또한 명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컨텐츠의 강점을 이용하여 마케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기회인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며, 아직은 VR 컨텐츠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 또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수학 분석을 통해 보면 성공이 당연해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